제발,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1.2kg. 손바닥만 한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39세 재벌 회장이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개월 전 그는 만삭의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믿고. 하지만 그 사진은 조작이었고 남자는 처제의 오빠였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붉은 도장, 그리고 둥근 백쿵 둔탁한 파여름이 서초동 법무법인 정도 12층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 2시.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이혼 서류 위에 찍히는 순간 한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선우그룹 회장 유태준과의 5년 결혼 생활이 단 하나의 도장으로 종이 한 장 위에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눈을 떴다. 맞은편에 앉은 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50억 원은 일주일 내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사업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필요 없어요. 지혜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처음으로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 발로 나갈 거예요. 한지혜 씨,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자존심이 아니에요. 지혜가 단칼에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냥 당신과 완전히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돈으로 연결되는 것조차 싫어요. 그 돈 받으면 평생 당신 생각해야 할 것 같거든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어차피 당신이 원한 거니까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혜의 손이 트렌치코트 허리끈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한지혜 씨, 지금 뭐 하시는? 변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르륵. 코트 자락이 양옆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탁태준이 들고 있던 만년필이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코트 안에서 드러난 것은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만삭의 배였습니다. 흰색 니트 원피스가 팽팽하게 당겨진 그녀의 배는 누가 봐도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게. 변호사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배가.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뭐야? 당신 설마. 지혜는 태연하게 코트를 다시 여미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 맞아요. 뭐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한지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예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100% 확실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 속에 얼마나 큰 슬픔이 숨어 있는지를.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혜가 쓸쓸하게,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잖아요. 제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이제 완전히 남이라고요. 지혜가 가방을 어깨에 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잠깐만요. 태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한지혜, 지금 당장 제대로 얘기 좀 해요. 지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회의실 문을 향해 멀어졌습니다. 한지혜, 태준의 절규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탁!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방금 전 지혜가 한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당신 아이 맞아요.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남이에요. 젠장. 태준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지만 그의 마음속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닫히는 문, 닫지 못한 손 지혜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배가 무거워 걷기가 힘들었지만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지혜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혜.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태준이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르륵.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혜. 태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과 문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탁!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태준은 닫힌 엘리베이터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문 너머, 저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혜는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그녀는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배를 감싸 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한테 아빠를 빼앗아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엄마가 있잖아. 띵 1층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코트를 여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12층 엘리베이터 앞, 태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도연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께서 가셨습니다. 알고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 아이 맞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또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준은 손을 내리고 김 실장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차가움을 되찾았습니다. 차 준비해요. 집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독백 다시 대회의실. 태준과 변호사들이 떠난 후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혼 서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 자국. 그것이 5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20분 후 태주는 성북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태주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지혜야? 무의식적으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주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탁자, TV,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지혜가 늘 놓아두던 방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아로마 향초도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지혜의 옷들이 모두 없었습니다. 젠장. 태주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지혜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이게 내가 원한 건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확신했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지혜의 모습, 그 사진을 본 순간 태준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믿었는데, 그때 그가 지혜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5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고 이제 바람까지 피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혜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태준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혼하죠. 그때 태준은 화가 났습니다. 지혜가 너무 태연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뒤가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혜의 배를 본 순간 그게 정말 내 아이라면 태주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 전 사진을 봤잖아.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지만 그럼 그 배는 누구 아이야?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 실장. 태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한지혜. 전 사모님 조사 좀 해봐요. 어떤 부분을 말씀이십니까? 그 배, 진짜 내 아이인지 확인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악녀의 눈물과 명품백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되돌립니다. 성북동 본가. 최경숙 여사의 방은 고급스러운 한지, 벽지와 골동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은채예요.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들어와요. 최경숙 여사의 허락이 떨어지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은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은채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입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최 여사가 앞쪽 방석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채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쇼핑백을 최 여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얼마 전 프랑스 출장 갔을 때 봤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실 거죠? 그래요. 최 여사는 무심하게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에르메스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요.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1단계 성공. 잠시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묻던 은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사실 오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봐요. 이게 정말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은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최 여사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호텔 입구에 들어가는 한지혜의 모습. 두 번째 사진. 지혜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 세 번째 사진.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모습.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이에요? 며느님이에요. 한지혜 씨요. 은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친구가 우연히 봤대요. 강남 호텔에서 모르는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걸 너무 놀라서 제게 연락한 거예요. 최 여사의 손이 사진을 구겼습니다. 이 계집이.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은채가 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을 어떻게 해요? 우리 태준이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감히 어떻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한 몸으로. 은채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채야. 네, 어머니. 너는 아직도 우리 태준이를 좋아하니?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니까. 그래. 최 여사는 은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파혼시킨 게 후회스러웠어요. 너 같은 며느리를 뒀어야 했는데 집안도 맡고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어머니, 은채야, 태준이 좀 부탁해요. 네, 그게 무슨. 저게 집. 내가 쫓아낼 테니까. 그때 네가 태준이 곁을 지켜줘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고 말고요. 저런 계집은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돼요. 최 여사는 사진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당장 처리하겠어요. 은채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숙인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1차 완료. 그녀의 긴 손톱이 테이블을 딱 소리내며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 여사는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아, 앉아라.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태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 그 계집이랑 살면서 행복하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대답이나 해봐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행복합니다.
태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걸 한번 봐요. 최 여사는 사진을 태준 앞에 던졌습니다. 탁, 탁, 탁. 사진들이 탁자 위에 흩어졌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호텔에 가는 모습이야. 똑똑히 봐요. 어머니, 이건 분명 오해일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요? 저렇게 뻔한 걸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저 사진이 합성이라도 됐단 말이에요?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혜가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태준아.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계집을 받아들였어. 비록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별로지만 네가 좋아한다니까 눈 감았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배신만은 안 돼요. 최 여사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이혼해요. 그리고 그 계집 쫓아내요. 시간을 주십시오. 뭐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태준아, 실례하겠습니다. 태주는 방을 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즉, 저렇게 물러터져서. 하지만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씨앗은 뿌렸어. 이제 싹이 트기만 기다리면 돼. 그녀의 손에 쥐어진 염주알이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파혼식의 악몽 그날 밤. 태주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탁! 위스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지혜. 태주는 사진 속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남자는 누구지? 낯선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지혜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는 모습. 태준의 손이 사진을 구겼습니다. 아니야. 믿어야 해. 지혜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머릿속에 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8년 전 신라호텔 대연회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원채가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왜 그래? 내가 대체 뭘 잘못했어? 당시 31살이었던 태준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채 씨, 미안합니다. 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 대체 왜요? 은채가 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전 은채 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양가의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약혼을 한 거예요? 나를 3년 동안 속인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유태준. 은채의 절규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3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혼이 파기되었습니다. 은채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태준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은채가 유산을 했다고.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내 아이였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그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나? 현재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은채의 울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지혜를 처음 만났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가을, 문혜지 편집부, 태주는 회사 출판 계열사 실사를 위해 방문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걷는데 한 여자가 커피를 들고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와르르르. 커피가 태준의 셔츠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자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짜증이 났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맑은 눈빛, 화장기 없는 얼굴, 당황해서 빨개진 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당장 닦아드릴게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태준의 셔츠를 닦으려 했습니다. 됐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만 닦으셔도 됩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한지혜입니다. 편집부 막내 사원입니다. 한지혜. 태준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순수했던 지혜, 항상 밝게 웃던 지혜,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지혜.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태준은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아작, 얼음을 씹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지혜였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왜 앉아요? 일이 있어서요. 이미 늦었어요. 들어와서 주무세요. 지혜가 다가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준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자요. 난 여기서 더 있을 거예요. 네.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탁!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정말 너였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태준은 지혜를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냉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의 머그컵 현재, 이혼 당일 밤, 태준은 성북동 자택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들, 옷장 가득 걸려있던 옷들, 협탁 위의 책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혜야. 태준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위스키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꿀꺽, 꿀꺽. 그는 잔도 없이 병째로 마셨습니다. 젠장.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당신 아이 맞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진짜면 내가. 태준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협탁 구석에 뭔가 보였습니다. 낡은 머그컵이었습니다. 이게. 태준은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얀색 도자기 컵. 곳곳이 금이 가 있고 손잡이 부분은 약간 깨진 오래된 컵. 왜 이게 여기? 지혜가 가져가지 않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태준은 컵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컵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유성 매직으로 쓴 흐릿한 글씨. 오빠 힘내, 사랑해.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3년 전 결혼하기 전에 지혜가 선물한 컵이었습니다. 3년 전 봄,
오빠, 이거 받아요. 지혜가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뭔데요? 열어봐요. 태준이 상자를 열자 안에 하얀 머그컵이 들어 있었습니다. 컵? 네. 오빠 회사에서 쓰라고요.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몸에 안 좋은데. 고마워요. 태주는 컵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인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헤헤. 몰래 써놨어요. 힘들 때 보면서 힘내라고요. 제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정말 사랑해요. 그때 태준도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현재 태준은 컵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완전히 미쳤었어. 미친놈이었어. 태주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으흑, 흑.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39년을 살면서 태준이 이렇게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하지만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과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4시의 찬물 같은 날밤. 신림동 고시촌. 좁은 원룸 안에서 지혜는 박소연과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소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혜를 봤습니다. 응, 괜찮아. 지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오늘 이혼했잖아. 그것도 만삭인 몸으로.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고.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랑 둘이서 잘 살면 돼. 그거면 충분해. 언니, 소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분간 있어. 응? 내가 있잖아. 고마워, 소연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울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응, 안 울게. 이제 울지 않을 거야.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 이제 자자. 내일 새벽에 일 나가야 하잖아. 응. 두 사람은 좁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삐삐삐.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소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더 자. 같이 갈게. 아니야. 너는 9시에 출근이잖아. 더 자라. 지혜는 소연을 다시 눕혔습니다. 언니, 조심해. 배가 불러서 위험해. 응, 걱정 마. 지혜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코트를 여미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10분 후 신림동 김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혜 씨 왔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요. 오늘 쌀 엄청 많이 씻어야 해요. 단체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지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쌀 20kg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지혜는 쌀을 퍼서 대야에 담았습니다. 첨벙, 물을 틀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을 때렸습니다. 11월의 새벽물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참아야 해. 지혜는 이를 악물고 쌀을 씻었습니다. 착착착.
쌀을 씻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울렸습니다. 손이 금방 빨갛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마침내 쌀을 다 씻었습니다. 지혜 씨, 이제 밥하고요. 김밥 재료 손질해요. 네, 사장님. 지혜는 밥솥에 쌀을 넣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김밥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당근, 시금치, 단무지, 햄. 손질해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자, 지혜는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탓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지혜는 다시 칼을 쥐었습니다. 착착착.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화장실. 지혜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외. 하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속은 계속 뒤틀렸습니다. 흐. 지혜는 세면대를 붙잡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참아야 해. 5분 후, 지혜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잠깐 쉬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지혜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그렇게 지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의 대화밤 11시, 소연의 원룸. 지혜와 소연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언니, 응? 후회 안 해?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이혼한 거. 그냥 참고 살 수도 있었잖아. 돈도 많고 집도 크고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 안 해. 정말? 응, 진짜야.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나한테는 이 아이만 있으면 돼. 이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걸로 충분해.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 언니, 소연아, 응,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너만 받아줬어. 진짜 너 아니었으면 정말 고마워. 언니, 당연한 거잖아. 우린 친구잖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소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버티자. 응?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멈춰버린 회장실 다음 날 오전. 선우그룹 회장실. 태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이 맞아요. 지혜의 목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회장님, 김도연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응, 결제하실 서류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 네, 회장님. 조사. 어떻게 됐어?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 사모님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어디? 신림동입니다. 친구 집에 머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그리고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하신다고 합니다.
만삭의 몸으로요. 만삭의 몸으로? 네, 회장님.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 실장. 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만삭인 여자를 쫓아냈어. 새벽부터 일하게 만들었어. 내가 짐승이야. 사람도 아니야.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이요? 어떻게 진정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푹 꺼졌습니다. 김 실장, 네. 그 배, 정말 내 아이일까?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사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는 절대 안 할 거야. 날 너무 미워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넓은 도시 어딘가에 지혜가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다 취소해. 네. 오늘 스케줄 전부 취소하고 조용히 있고 싶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물러났습니다. 탁!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유태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놈은 울 자격도 없어. 전봇대 뒤에 남자 일주일 후 오후 1시 신림동 주택가. 태주는 전봇대 뒤에 숨어 서 있었습니다. 39세 선우그룹 회장이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김도연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골목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거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큰 가방을 양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 힘없는 걸음, 창백한 얼굴, 태준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지혜, 그는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혜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줌마, 여기요. 누군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네, 지금 올라갑니다. 지혜가 힘겹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빌라.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달 일까지 하고 있어.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의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놀라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태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죠. 네,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돌아가자고요. 태주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췄습니다. 뒤에서 지혜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가 계단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혜, 그가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더 빨랐습니다. 낯선 남자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 지혜를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남자가 지혜를 안정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혜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조심하셔야죠. 배도 이렇게 부른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지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이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질투, 분노,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회장님 가시죠. 김 실장이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태준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혜와 그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저 남자 누군지 알아봐요. 알겠습니다. 30분 후, 차 안,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한민수, 35세, 직업은 AI 스타트업 대표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뉴런랩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젊고 잘생기기까지 했네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 사모님과의 관계가 뭔데요? 아직 정확히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자주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은 태블릿을 내던졌습니다. 탁, 회장님, 집으로 가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와 그 남자의 모습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역시 저 남자랑. 하지만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없어.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어. 지혜를 믿고 싶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악녀의 초조함 같은 시각. 강남 STL 패션 본사. 서은채의 사무실. 뭐라고? 아직도 이혼만 하고 끝났다고? 은채가 전화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대표님. 유 회장님께서 전 사모님을 찾아가시거나 연락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일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즉, 은채는 혀를 찼습니다. 알았어요. 계속 감시해요. 딱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채는 의자에 기대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분명 지혜가 임신한 걸 봤을 텐데 왜 태준이는 가만히 있지? 그녀는 손톱으로 책상을 딱딱 두드렸습니다. 혹시 의심하고 있는 건가? 은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내 계획은 완벽했어. 사진도 완벽했고 최 여사도 내 편이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해. 은채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최 여사님 계시죠? 은채야? 무슨 일이니? 최경숙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태준 씨 요즘 어떠세요? 글쎄다. 요즘 말도 없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혹시 지혜 씨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최 여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역시
최 여사도 불안한 거야. 은채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뭘 어떻게? 언론에 흘리는 거예요. 한지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끝나요. 뭐, 그래야 태준 씨도 완전히 포기하고 지혜 씨도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못하죠. 확실하게 못 박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지금 심한 게 문제예요? 우리 태준 씨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 여자한테 또 속으면요? 은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생각해보마. 어머니, 됐다. 끊는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채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즉, 늙은이가 쓸데없이 양심이. 그녀는 립스틱을 꺼내 거울을 보며 고쳐 발랐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거면서 왜 허락을 구하는 거야? 은채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그건 진행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3일 안에 기사 내요. 빨리요. 네, 대표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채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지혜,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장이라고. 쓰러진 여자 3일 후, 오후 2시, 지혜는 김밥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후, 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돈 좀 더 모으면 좋은 산후조리원 갈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지혜가 돌아봤습니다. 네.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지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기자인데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기자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우그룹 회장님과 이혼하셨죠? 불륜 때문에 이혼하신 거 맞나요? 뭐라고요? 임신한 아이도 회장님 아이가 아니라던데 사실인가요?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죠? 찰칵,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그럼 왜 이혼하셨어요?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저는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대답 못하시는 거 보니 사실이네요. 역시 그렇죠? 기자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만. 제발 그만 찍으세요. 지혜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지혜 씨, 한 말씀만 더.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제발이요. 그만해 주세요. 지혜는 비틀거렸습니다. 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한지혜 씨, 괜찮으세요? 으, 지혜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한지혜 씨, 쿵. 지혜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복도에 대치죠. 저기요. 괜찮아요? 기자가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누가 좀 119 불러주세요. 지혜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10분 후, 지혜야. 누군가 지혜를 흔들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수, 오빠. 지혜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병원 간다. 버텨. 한민수였습니다.
그는 지혜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가만히 있어. 민수는 지혜를 차에 태웠습니다. 빨리 가요. 운전기사가 차를 급발진시켰습니다. 30분 후 서울대 병원 응급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민수가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임신 몇 주세요? 38주요. 출산 예정일이 2주 남았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이세요? 오빠예요. 친오빠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혜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동생이랑 아기. 제발이요.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한편 선우그룹 회장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도연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급하게? 전 사모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당장 차대요. 네. 태준은 재킷도 입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혜야, 제발, 제발 무사해. 제발. 서울대 병원 응급실 복도. 태준이 도착했을 때 민수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태준이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지혜와 함께 있던 그 남자. 당신은 누구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난 지혜의 남편이요. 전 남편이겠죠. 이혼했잖아요.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요. 민수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됐소?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뭐라고요?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민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들으세요. 당신은 이미 지혜를 버렸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임신한 여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죠. 그건 뭐가 그 건이에요? 변명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얼음물에 손 담그고 만삭의 몸으로 배달일하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죠. 당신은 따뜻한 회장실에서 커피나 마시고 있었으니까. 지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나 하겠어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지혜랑 무슨 관계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저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탁! 서류가 태준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 이게. 똑똑히 보세요. 99.9% 일치. 저는 한지혜의 친오빠예요. 뭐라고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라고요? 네. 25년 전 헤어졌다가 한 달 전에 찾았어요. 우연히 찾게 됐죠. 그럼 당신이.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호텔 사진. 그 남자가 오빠였다고?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한 건지. 민수가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지혜를 의심했어요. 증거도 없이 그저 사진 한 장만 믿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쉽게 의심했다고요. 나는 뭐가 나는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단 한 번도 그녀를 믿어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실수요? 이게 실수예요? 민수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동생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걸 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요, 유태준. 다시는 지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지혜를 지킬 테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민수가 태준을 밀쳤습니다. 태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오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오시겠습니까? 네, 저요.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민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간호사가 태준을 막았습니다.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 보호자가 아니시면 안 돼요. 규정이에요. 태준은 멈춰 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문 앞에 서서 그 안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지혜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 민수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지혜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시죠. 아니에요.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혜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전에는 못 가요. 절대로. 태준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실 안지혜야,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오빠, 고마워. 또 구해줘서. 지혜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쓰러진 거야? 기자가 왔어. 사진 찍고 질문하고. 너무 무서웠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 응,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아기가 태준 씨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물어봤어. 뭐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대체 누가. 모르겠어. 근데 분명 누군가 일부러 흘린 것 같아. 계획적이었어.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로. 알아. 나는 네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아. 당연히 알지. 민수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해결할게. 누가 그랬는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고마워, 오빠. 이제 푹 쉬어. 아기 생각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응.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을. 반드시 찾아내겠어. 무너진 남자 2시간 후 민수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었어요?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괜찮습니까? 당신이 알 바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탁입니다. 제발 지혜가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 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래요. 아기는요? 아기도 괜찮아요. 하지만 의사 말로는 조산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렇군요.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긴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지혜가 이렇게 된 게 전부 당신 탓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해요? 이미 늦었는데. 민수는 태준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태준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뭐요?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탁이요? 지혜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정말 제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직도 의심하세요? 의심이 아닙니다. 그저 확실히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지혜는 절대 동의 안 할 거예요. 당신을 너무 싫어하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됐어요. 그만 가세요.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지혜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상처를 줬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민수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드러나는 진실 일주일 후, 선우그룹 회장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김도연 실장이 서류 뭉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뭔데요? 전 사모님 관련 조사 결과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말해봐요. 6개월 전 어머님께서 받으신 사진. 조작된 겁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세히 말해봐요. 사진 속 남자는 한민수 씨가 맞습니다. 전 사모님의 친오빠이시죠. 그럼 호텔 사진은 뭡니까? 그날 한민수 씨가 출장으로 한국에 오셨고 전 사모님께서 25년 만에 오빠를 만난 겁니다. 호텔은 민수 씨가 묵던 숙소였고요. 그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김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어머님께 전달한 사람이 서은채 대표입니다. 은채가요? 네. STL 패션 자금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사진을 조작해서 어머님께 전달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근 전 사모님을 괴롭힌 기자도 서은채 대표가 보낸 사람입니다. 500만 원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쾅! 회장님, 당장 은채를 잡아들여요. 그리고 법무팀 전원 소집해요. 네. 김 실장이 급히 나갔습니다. 태주는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통장 내역, 녹취록. 모든 증거가 은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태주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믿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당연히 믿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3시간 후, 서은채가 회장실로 끌려왔습니다. 뭐야? 왜 이래? 나나.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유태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들어봐요, 서은채. 태준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네, 대표님. 사진은 완벽하게 조작했습니다. 좋아요. 최 여사님께 바로 전달해요. 은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더 있어요. 태준이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기자 매수는 완료됐고 3일 안에 기사 나갑니다.
좋아요. 한지혜, 이제 완전히 끝이야. 은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이건, 은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때문이었어요. 지혜가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기자한테 시달린 것도 다 너 때문이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태준아, 들어봐. 나는, 나는 그냥 뭐요? 나를 사랑해서요? 어, 응, 그래. 나는 너를 사랑했어. 8년 전 파혼 이후로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하루도. 은채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넌 한지혜를 선택했잖아. 나보다 못한 그 여자를,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는 그 여자를. 지혜가 너보다 못해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지혜는 너 같은 거짓말쟁이와는 비교도 안 돼요. 그녀는 진실했어요. 솔직했어요.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니야. 나도 너를 사랑해. 사랑이요? 무슨 사랑이요? 태준이 서류를 은채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음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어, 나는, 나는 그냥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다시 시작이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랑 다시 시작할 제가 미쳤나요? 절대로 없어요. 태준아, 김 실장, 네, 회장님, 경찰 불러요. 이 여자 고소할 겁니다. 뭐요? 은채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업무방해, 다 고소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태준아, 제발, 나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은채가 태준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를 차갑게 밀쳤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다 늦었어요. 태준아, 제발, 끌어내요. 경비들이 은채를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나, 유태준, 나 놔달라고. 제발. 은채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거야. 어머니의 참회 같은 날 저녁. 성북동 본가. 태준은 최경숙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태준아. 최 여사는 태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셨죠? 은채가 다 꾸민 거라는 거요. 응.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 미안하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나도 알았다. 한 달 전부터 알았어. 그럼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왜 말씀 안 하신 거냐고요? 지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나는 지혜가 미웠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기회에 내쫓고 싶었어. 내가, 내가 나쁜 년이야. 어머니. 하지만 지혜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만졌습니다. 매일 밤 이 염주를 굴리며 참회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비겁했어. 어머니, 태준아 미안하다. 지혜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제발. 최 여사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 갑오야. 할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은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지혜한테 주거라.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꼭이야. 어머니, 나도 가고 싶지만 나는 아직 용기가 없다. 그러니 네가 먼저 가거라. 대신 가줘라. 최 여사는 태준의 손에 상자를 쥐어 주었습니다. 지혜가 우리 집 며느리야. 진짜 며느리. 내가 인정한다. 이제야 인정한다. 태준은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에게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돌아와 달라고,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빌지. 태주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쓸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태주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한민수 씨 연락처 알아낼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알아내서 제게 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기다려줘. 내가 다 바로잡을게. 꼭. 유리병 너머의 아버지 2주 후 새벽 2시 신림동 원룸. 지혜가 침대에서 신음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소연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어떡해. 진통이야? 모르겠어. 아파. 지혜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오빠한테 전화할게. 소연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지혜 언니가 진통 시작했어요. 어머, 지금 바로 간다. 10분만 기다려.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오빠가 지금 온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아파. 너무 아파. 지혜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가야, 이제 나오려고? 벌써? 출산 예정일은 아직 2주나 남았습니다. 조산이었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리고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혜야, 오빠, 지금 병원 가자. 내가 안을게. 가만히 있어. 민수가 지혜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연 씨도 같이 가요. 응. 세 사람은 급히 차에 탔습니다. 서울대 병원 산부인과. 진통 간격이 5분이에요. 빨리요. 간호사들이 지혜를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환자분,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가야. 우리 아가. 지혜의 손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하세요. 네. 민수와 소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쾅! 분만실 문이 닫혔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 민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편 태주는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잘 있을까? 아기는 언제쯤 태어날까? 그가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김 실장입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전 사모님께서 지금 출산 중이십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디요? 서울대 병원입니다. 당장 갑니다. 태준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빨리 가요. 차가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울대 병원. 태준이 도착했을 때 민수와 소연이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민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괜찮습니까?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지혜가 무사한지만 알고 싶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산이에요. 예정일보다 2주 빨라요. 조산이요? 네. 그것도 다 당신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민수가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조산까지.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으아 분만실에서 지혜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준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환자분, 힘내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머리 나와요.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으아. 지혜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잠깐, 애기 숨이 약해요. 체중 1.2kg. 미숙아예요. 인큐베이터 준비해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아라니. 보호자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아기가 너무 작아서 지금 인큐베이터로 옮기고 있습니다. 산모는요? 우리 지혜는요? 산모는 무사합니다. 곧 나오실 거예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분 후, 지혜가 침대에 실려 나왔습니다. 언니, 소연이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민수도 다가갔습니다. 오빠, 아가는. 지혜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이야. 정말? 응. 조금 작게 태어났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혜가 눈을 감았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내 아들이 태어났어. 하지만 그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가시죠.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을 거예요. 태주는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신생아 중환자실 태주는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1.2kg. 손바닥만 한 작은 몸. 온갖 성과 관이 연결된 작은 생명. 아들. 태준의 손이 유리벽에 닿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못 믿어서 너를 이렇게 작게 태어나게 했어. 다 아빠 잘못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나빴어.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지혜는 모르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거요. 알면 안 됩니다. 지혜가 싫어할 테니까요. 그럼 왜 계속 여기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인큐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비록 아버지 자격은 없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민수는 태준을 가만히 봤습니다. 후회되죠? 네. 많이요? 죽고 싶을 만큼요. 정말로요.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태준 씨, 네.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순 없어요. 지혜가 얼마나 아팠는지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인큐베이터를 받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요. 태준이 민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만요. 단 한 번. 기회라면 지혜를 설득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감사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앞으로가 문제예요. 민수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네, 저 아이 이름, 뭐라고 부를 거예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준서, 유준서요. 준서요? 네, 준수한 글씨라는 뜻입니다. 바르고 곱게 자라라고요. 올곧게요. 좋은 이름이네요.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준서가 건강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세요. 진심으로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법무팀에 보고 2일 후 선우그룹 회장실. 회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은채 고소건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총 4개 혐의입니다. 형량은요? 검사 측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겨우 3년이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추가할 수 있는 혐의 없어요? 추가 조사 중입니다. 회계 부정이 발견되면 횡령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요. 한 건도 놓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나갔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채,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때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서은채 대표 관련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거절하세요. 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재판이 끝나고 지혜가 회복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물러났습니다. 태주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비녀. 지혜야, 이걸 언제 줄 수 있을까? 병실의 대화 같은 시각. 서울대 병원 산후조리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소연이 과일을 깎으며 물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어제는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 아가 보고 싶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안아볼 수도 없고 조금만 기다려. 곧 좋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몸은 좀 어때? 응, 괜찮아. 준서는 어떻게 돼?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어. 그런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준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 뭐?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아라서 폐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대. 그래서 호흡이 불안정하고 안 돼.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가, 우리 준서, 지혜야, 울지 마.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오빠, 나 준서 보고 싶어. 보러 갈 수 있어? 아직은 안 돼. 내 몸도 회복해야 하고. 싫어. 나 지금 당장 갈 거야. 내 아들 보러 갈 거라고. 지혜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혜야, 안 돼. 민수가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나, 내 아들 보러 갈 건데. 지금 가면 네가 쓰러져. 제발 좀 진정해. 진정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진정해요? 어떻게? 지혜가 오열했습니다. 으흐, 준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으흑. 민수는 지혜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두 남매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복도 문 밖에서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혜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젠장. 태주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놀라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피가 나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십니다. 병원이니까 소독이라도 받으세요. 됐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주는 다시 병실 문을 봤습니다. 지혜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를 도울 수 있을까? 더 나쁜 소식 3일 후, 의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오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민수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서 군이 심장에 기형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증입니다. 심장벽에 구멍이 있어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 군은 너무 작습니다. 1.2kg 미숙아에게 심장 수술은 생존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 민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요. 준서 군이 좀 더 크면 그때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최소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심장 기형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민수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 일인데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수 씨. 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정말 뭐든지요. 태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전문의가 필요하면 세계 어디든 모셔오겠습니다. 당신이 왜요? 제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니까요. 진심으로요. 민수는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뭐든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 지킬 수 있어요? 네. 무엇이든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소아심장외과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누구죠? 닥터 제임스 채, 스탠포드 의대 교수예요. 그분을 아십니까? 제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어요. 인연이 있죠. 민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채 박사님? 저 한민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민수,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사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정말 급한 일입니다. 5분 후,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올 수 있대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수술비 5억 원. 현금으로요. 5억이요. 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태준을 봤습니다. 채 박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부탁하세요. 당신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네. 자존심 상하면 관두세요. 민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태준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무릎쯤이야 얼마든지 꿇겠습니다.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요. 민수는 태준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그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채 박사님이 도착합니다. 준비하세요. 무릎 꿇은 아버지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태준은 김 실장과 함께 채 박사를 기다렸습니다. 저기 오십니다. 키가 큰 서양인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채 박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유 회장님이시죠?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먼저 병원으로 가시죠. 그러죠. 서울대병원. 채 박사는 준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기가 너무 작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해요. 성공 확률 50대 50입니다. 50%요. 그래도 30%보다는 나았습니다. 제발 제 조카를 살려주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 박사는 태준을 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이 부탁하세요. 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채 박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요? 네, 뭐든 하겠습니다. 태준은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도요. 하지만 제발 기회를 주세요. 좋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요. 태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채 박사는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세요. 채 박사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채 박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당신의 진심을 봤으니까요. 태준은 채 박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수술이 매우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3일 후에 수술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박사님. 채 박사가 떠났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 준서를 살릴 수 있어요. 복도 끝. 지혜가 휠체어를 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그녀는 태준이 무릎 꿇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소연이 지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고마워요. 법정의 여왕 수술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은채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서은채,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은채는 수갑을 찬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초라한 수의, 빨갛던 립스틱 대신 창백한 얼굴. 피고인 서은채.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5억 원.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의 죄목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은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또한 피해자 한지혜 씨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배상하십시오. 안 돼. 그리고 STL 패션 대표직에서 영구 해임되며 향후 5년간 임원 취임이 금지됩니다. 쿵. 은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장님. 판결에 불복할 시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땅.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하지만 판사는 이미 퇴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채, 일어나세요. 교도관이 은채를 일으켰습니다. 싫어. 나 안 가. 나요. 은채가 발버둥 쳤습니다. 딸깍. 하이힐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싫어. 나갈 수 없어. 나 서은채야. STL 대표라고. 하지만 교도관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놓으라고. 나. 은채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방청석.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업자득이군요. 그는 일어섰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응. 이제 준서 수술 준비해야죠. 태주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이제 그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독대의 기도 수술 당일, 새벽 5시, 성북동 본가 정원. 최경숙 여사는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았습니다. 비나이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못난 할머니의 죄를 용서하소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를 못살게 굴고 손자를 이렇게 아프게 한 죄를. 염주알이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손자만은 살려주소서. 제발. 그녀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손자만은 살려주소서. 짹짹짹. 새들이 울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8시간의 기적. 오전 9시. 수술실 앞. 보호자분들,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네. 지혜와 민수, 그리고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8시간 예상됩니다. 8시간이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서야, 괜찮을 거야. 민수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박사님이 최고의 의사야. 믿어. 응.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세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회장님, 물이라도 드시죠. 김 실장이 물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주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준서야, 버텨라. 아빠가 여기 있어. 4시간, 5시간, 6시간. 언니 좀 쉬어. 침대 갔다 와. 소연이 지혜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 있을 거야. 지혜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혼자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 절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시간, 8시간. 딩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끝났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박사가 나왔습니다. 박사님,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제 조카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 박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기는 강합니다. 매우 강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최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1시간 후, 준서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깨서 내일 오전에 면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유리창 너머로 준서를 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잘 견뎠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복도. 태주는 민수를 찾았습니다. 한민수 씨.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준서를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별 말씀을요. 민수는 태준을 봤습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네. 앞으로 지혜와 준서를 평생 지키겠다고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태준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좋아요. 믿겠습니다.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남자는 악수했습니다. 저녁, 최경숙 여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준서는 어떻게 됐니? 성공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정말이니?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어머니, 태준아. 네. 지혜는 어디 있니? 저기 계십니다. 태준이 가리킨 곳에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천천히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최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못살게 굴었고 억울하게 쫓아냈다.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최 여사는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다오. 이게 우리 집 가보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야. 지혜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은비녀가 빛났습니다. 어머니, 너는 우리 집 진짜 며느리야. 내가 인정한다.
이제야 인정한다. 어머니, 지혜가 최 여사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두 번째 프로포즈와 진정한 가족 1년 후 제주도 섭지코지. 푸른 바다가 펼쳐진 리조트. 오늘은 유준서의 첫 돌잔치였습니다. 우리 준서 이리 와봐. 최경숙 여사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할미. 준서가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제 걷는구나. 언제 이렇게 컸니? 응, 준서 걸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준서가 제일 잘했어. 돌잔치장.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축하해, 지혜야. 고마워, 소연아. 지혜와 소연이 포옹했습니다. 준서 정말 많이 컸다. 이제 병색도 완전히 없고, 응, 다 건강해졌어. 기적 같아.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얼마나 작았는데.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행복한 일만 생각하자.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태준이 민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매형. 민수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어색하게 왜 그러세요? 그냥 편하게 불러요. 고맙습니다, 형님. 태준이 웃었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덕분에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준서 외삼촌이 잘 돼야죠. 두 남자는 웃었습니다. 돌잡이 시간. 준서 앞에 여러 물건이 놓였습니다. 돈, 실, 붓, 마이크. 준서야, 뭐 잡을래? 지혜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이거 마이크를 집었습니다. 연예인 나오겠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우리 준서 가수 될 거야? 응, 가수. 준서가 마이크를 들고 웃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해변, 태준과 지혜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준서 오늘 정말 귀엽더라. 그러게요. 마이크 잡는 거 봤어요? 응. 우리 아들 재능 있나 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네. 고마워. 갑자기 왜요? 그냥 다시 돌아와줘서, 나를 용서해줘서. 지혜는 태준을 봤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준서를 살려줘서. 그건 당연한 거야. 내 아들인데. 그래도 고마워요. 지혜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죠, 뭐.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응, 평생 잘할게. 꼭. 태준이 지혜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지혜야.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성북동 한옥.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형아, 기다려. 6살 준서가 뛰어갔습니다. 준서야, 천천히 뛰어. 넘어지면 어떡해.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3살 딸 유지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놀래. 알았어, 우리 공주. 엄마랑 같이 가자. 서재. 태주는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최경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일은 그만하고 나와라. 저녁 먹어야지. 네, 어머니. 지금 갑니다. 태준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잘 되니? 네. 덕분에 정말 잘 됩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최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혜한테 잘해라. 알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호호, 우리 태준이 이제 철이 완전히 들었네. 저녁 식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건배. 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준서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호호, 우리 준서 입맛이 좋네. 더 먹어. 최 여사가 준서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았습니다. 지민이도 많이 먹어. 지혜가 딸에게 밥을 떠주었습니다. 네, 엄마. 식사 후 태준과 지혜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지혜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나도 정말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태준은 지혜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꼭 지킬게.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준서와 지민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최 여사와 민수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아빠,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왜 아들? 저기 별똥별. 준서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와, 세 사람은 하늘을 봤습니다. 소원 빌어야지. 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과 지혜도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세 사람은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별똥별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태준과 지혜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이혼, 오해, 조산, 심장 수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도 어둡게 느껴지시나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준서가 1.2kg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자랐듯이 여러분의 희망도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별똥별에 빌었던 소원처럼 여러분의 행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